안녕하세요. 가자건강TV의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대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 디스크로 현재 저에게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시에 어떻게 저희 병원에 오게 되셨죠? 저는 이제 평상시에 모든 직장인들이 피곤하면 아파하듯이 어깨도 무겁고 팔도 저리고 이런 증상은 다 흔히들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손이 이제 온도 차이가 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었죠. 이런 온도 차이가 나는 것도 목 디스크의 좀 흔한 증상일까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감각 이상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환자분들이 고소하는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당시에 처음에 저희 병원 오셔서 목 디스크를 진단 받으셨는데 많이 걱정되진 않으셨어요? 출산도 해보고 해서 이제 허리 디스크는 이미 앓고 있었는데 목 디스크까지라고 하니까 일단 기분은 몹시 안 좋았고요. 우울했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네요.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는 직업이나 자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크게 목과 허리 쪽은 연관은 없습니다. 당시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어떤 검사를 받으셨죠?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검사를 받고 MRI 검사까지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MRI 검사도 이제 같이 받게 되었죠. 아픈 강도가 시간도 점점 짧고 더 많이 아프게 돼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비싸지만 그래도 이 검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도 이제 해야겠구나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인데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목의 굴곡에 흔하게 볼 수 있는 C자 모양 굴곡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디스크의 높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뼈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굴곡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의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RI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을 때 디스크가 많이 심하지는 않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증상이 보여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어떤 치료를 하셨었죠? 저는 이제 다른 아픔은 좀 잘 참는데 주사를 원래 엄청 아주 소스라치게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주사는 피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너무 아파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주사를 한번 오늘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맞아보자 해서 주사를 한번 맞게 됐죠. 처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의 치료는 약물이나 운동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환자분처럼 신경주사나 다른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셨을 때 증상도 심하셨고 디스크도 많이 안 좋아 있는 상태라서 처음부터 주사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사치료를 힘들어 하셨는데 주사 맞고 증상은 바로 괜찮아지셨어요? 주사를 정말 큰 마음 먹고 이제 맞았는데 그날 맞은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오히려 더 무겁고 뻐근하고 근데 3일 정도 됐을 때 좀 목이 좀 가볍다? 좀 이렇게 좌우로 좀 돌렸을 때 좀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는 지셨죠? 네, 좋아는 졌어요.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아픈 신경 쪽으로 직접적인 자극이 조금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경과를 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너무 많이 겁내하셔서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2번에서 3번 정도 맞게 되는데 환자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운동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수치료를 하였는데 어떠셨어요? 하시고 나서? 도수치료도 지금 꾸준히 잘 받고 있는데요. 도수치료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번, 2번 정도 받았을 때는 몸살기 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아팠는데 한 3번 이상부터 받으니까 굉장히 몸도 가벼워지고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팔저림 증상도 없어지고 온도 차이도 확실히 줄어들어서 저는 지금 도수치료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수치료를 이렇게 꾸준히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환자분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수치료를 이제 저는 이제 한 10번 이상 받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상태가 호전됐지만 시간이 다시 지나면은 다시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계속 꾸준히 간격을 두고 도수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자세가 안 좋거나 또 무리하게 일을 하셨다고 하면 가지고 있으신 질병이 악화돼서 또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 증상이 좋아지셨다면 우선은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환자분 필요에 따라서 또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요새 TV에 보면은 이제 목베개다에서 이런 광고들이 되게 많이 하던데 저같이 이제 목 디스크 환자들은 이제 그런 목베개를 좀 사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워낙 목베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느 게 좋다 이런 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환자분께서 다 경험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걸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베개가 높지 않고 그리고 너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거나 이렇지만 않고 경추의 일반적인 C자 굴곡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베개라면 환자분에게 편한 베개를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목 디스크는 아닌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똑같이 손이 저리다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 이 목 디스크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손저림은 뭐가 다를까요? 목 디스크에서 손저림이 있는 경우에는 경추 5번, 6번, 7번 신경근이 눌렸을 때 손까지 저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경추 5번, 6번, 7번이 지배하는 신경근에 따라서 보통 목, 어깨, 팔까지 같이 따라서 저린 경우가 많고요. 우선 손만 이렇게 저리게 되는 경우라면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져서 생기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일부러 신경이 눌리게 되는 증상을 유발시켜서 하는 검사를 통해서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 검사에는 팔렌 테스트라는 검사가 있는데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1분 이상 눌러서 유지시켜주면 손이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근관 증후군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뻐근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모르게 뚜둑뚜둑 소리 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목에 안 좋은 행동일까요? 좋은 행동일까요? 목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는 것은 관절이 엇갈리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나는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마찰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해서 뼈가 이렇게 자라나기도 하고 그리고 관절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운동을 하시게 될 때 목을 이렇게 많이 당겨서 앞으로 쿡 숙이거나 뒤로 많이 젖히거나 하는 너무 많은 굴곡을 주는 것은 권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목 디스크 환자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지 목에 좋을까요? 예전에 하던 국민체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국민체조에 나오는 목을 가볍게 회전시키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신경주사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다는 말은 저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맞으면 안 되면은 혹시 이런 치료에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하고 목에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치료이긴 한데 이렇게 저희가 자주 맞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맞는 스테로이드는 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전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쿠싱 증후 같은 복부 비만이 생기고 얼굴이 많이 동그랗게 되고 그리고 피부가 약해지면서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는 장기 복용을 했을 경우고 이렇게 한 번씩 맞는 건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지만 혈당을 많이 올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수 치료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손저림이나 손의 온도 차이 그리고 어깨 아프시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좋아지셨고 지금 현재는 없으세요? 네, 지금 현재 되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온도 차이도 물론 없고요. 어깨 결림도 손저림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목 디스크는 이렇게 자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선천적으로 걸리는 사람도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조금의 디스크의 변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휴대폰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목을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내버려 두면 키우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빠른 진단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프시다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히 진료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